자, 이번에는 지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유리수 범위로까지 확장을 해 나가면서 생각을 좀 해볼 겁니다. 이러한 유리수가 지수 자리에 위치했을 때 수식의 값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를 공부하는 시간이라 봐주시면 돼요. 이번 시간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정의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요러한 수식, 또 이러한 수식에 대해서는 그 수식의 값을 이런 식으로 결정지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봅시다. 분수가 위치했어요. 정수, 정수로 이루어진 유리수라 봐줍시다. 그때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분모를 이쪽으로, 분자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이 수식을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봐줍시다. 5의 3분의 2제곱이죠? 자, 그때는 3을 이쪽으로, 2를 이쪽으로 돌아 가져와서 세제곱해서 25 되는 수로 이 수를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제곱근이 25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이 위치했을 때는요, 좀 특별합니다. 1이 위치했을 때는 이쪽으로 돌아서 1을 가져와서 적어도 되겠지만 굳이 1제곱은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을 가져와서 적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n은 가져와 적되 1은 가져와 적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1제곱 적으나 많으니까.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n제곱근 a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 예가 여기 있습니다. 자, 3의 2분의 1제곱 1이 와있죠, 분자에. 자, 그럼 1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만 가져가 생각하면 되는데 2도 지금 적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2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제곱이 와있을 경우에는 그냥 루트 씌운다 생각하면 돼요. 제곱근 3, 루트 3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수 자리에 2분의 1이 적혀있는 경우를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의 3분의 1제곱 3만 챙겨주면 돼요. 1은 들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곱근 12 바로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세제곱해서 10이 되는 양수인 거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어떡하죠? 그런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음수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여기다가 양수만 적어야 되는 거니까 분모를 양수인 상태로 들고 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는 분자랑 엮어가지고 돌려 들고 와요. 그래서 세제곱근 100분의 1, 0.01. 세제곱해서 0.01 되는 양수로 이 수식의 값을 결정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음수가 왔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 이쪽으로 들고 오면 된다. 여기는 못 들고 가니까 그렇게 일단 정리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봐야 될 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계속 그 유리수 지수를 끼고 있는 형태의 식을 보면서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값을 매겨주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도 식 변형이 가능합니다. 등으로 연결돼 있죠. 요러한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는 루트 3을 보고 3의 2분의 1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식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근끼리 계산할 일이 있으면 그 지금까지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앞에서 공부해서 그 내용을 활용해 줬었을 테지만 지금부터는 자, 요러한 수식을 보고 막 계산을 해야 된다. 복잡한 계산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유리수 지수를 끼고 있는 형태로 식 변형을 한 다음에 지수 법칙을 적용해 주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관련된 구체적인 예제는 이번 챕터가 끝나기 전에 후반부에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해봐야 될 얘기 다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미치 음수인 경우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이 얘들처럼. 그리고 미치 0인 경우도 좀 보겠습니다. 요러한 수식에 대해서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값 처리를 해주자니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까? 이런 값은 없어요. 이런 수는 없죠. 짝수 음수 조합. 자,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밑에 요 수식도요, 여기서 본 것처럼 하자니 세제곱근 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까? 0의 음의 정수제곱 이런 건 정의되지 않잖아요. 이런 값은 없어요. 이런 수가 없다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치 음수인 경우랑 미치 0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결론적으로는 값을 이렇게 매겨주는 게 아니고 이런 수식에 대해서는 값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고요. 정수 범위를 벗어나는 유리수가 지수 자리에 올 때는 미치 양수인 경우에만 수식의 값이 정의가 됩니다. 수식의 값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 잠깐 보태고 이야기 마무리합시다. 왜 이런 수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건지 배경 설명을 잠깐 보탤게요. 지수법칙 있잖아요. 이 지수법칙이
지수 자리 유리수가 왔을 때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생각하자면은, 지수법칙 그대로 성립한다고 가정하자면은 이러한 수식을 봤을 때 지수끼리 안팎으로 곱할 수 있겠죠. 지수끼리 안팎으로 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곱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밑이 양수라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m은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의 정수 제곱은 결과가 양수예요. 이 정수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양수의 정수 이런 조합에서는 결과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서 n제곱을 해갖고 요런 양수가 되는 그런 수네요. 그죠? 지수법칙 그대로 유지되도록 생각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다 보니 너의 정체는 n제곱을 해서 요렇게 되는 수인데, n이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n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려면 얘도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n제곱해서 a의 m제곱 되는 양수인 거고, 그럼 너는 n제곱을 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양수이니 요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a의 m분의 m제곱은 n제곱분 a의 m제곱으로 약속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얘기를요, m이 1일 때로 이렇게 조건을 달고 한 번 더 똑같이 반복을 하잖아요.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면은 a의 m분의 1제곱은 결국에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러한 양수구나 해가지고 a의 m분의 1제곱을 n제곱분 a로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배경이 설명이 됩니다. 결국 지수법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생각하다 보니, 이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오더라도 지수법칙 그대로 이제 성립할 수 있도록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